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보훈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지자체로 떠넘길까 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 국가보훈부 보도자료를 설명을 드리면서 월남 참전유공자와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국가보훈부 보도자료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해드리는 자료 중에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몇 번을 봤던 내용이고 해서 어제 그 영상에서 이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어제는 보도자료만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그 내용들을 풀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 오늘 이 내용 월남 참전 유공자 중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어제 제가 보도 자료로 설명해 드렸던 자료였는데 이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제게 지금 계속 댓글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 댓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라는 내용은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나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 중에서 등급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 의증,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를 판정받고 계신 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순수한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국가보훈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조금 더 인상을 해줄까 하는 이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국가보훈부에서 간담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한 거기에 따른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고 모든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고엽제 후유 의증인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를 받고 계시거나 6.25 참전하셨던 분들,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서 7급, 6급, 5급 이렇게 해서 1급까지 상위 등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서 따로 또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국가보훈부에서 참전 명예수당이라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월 39만 원을 지급해드리고 각각 지자체별로 또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지자체별 능력에 따라서 지급을 해드리는데 그 지자체별 지급해주는 참전 명예수당을 이제는 조금 평준화시키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이 보도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참전 명예수당이 올라간다고 해서 고엽제 후유 의증이나 7급, 6급, 5급 등급을 받고 계시는 고엽제 후유증 아니면 월남 6.25 참전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이 내용 먼저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지금 이 영상은 별개고 보훈명예수당이라고 받고 계십니다. 고엽제 후유 의증과 보훈보상 대상자 그리고 월남 참전이나 6.25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서 등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 보훈명예수당에서는 손을 대지 않고 참전 명예수당과 관련된 내용만 지금 이렇게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라에서 주는, 그러니까 국가보훈부에서 주는 보상금 외에 각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또 지급을 해드리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보훈명예수당보다도 참전명예수당이 더 높게 지급되는 곳도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똑같이 월남전에 참전을 해서 전투를 하고 부상을 입거나 고엽제 후유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보다도 더 적은 보훈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에 만든 영상에서도 분명히 어떤 지역에서는 보훈 명예수당이 참전 명예수당보다도 적게 지급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을 같은 금액으로 지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같은 금액으로 지급해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 몇몇 곳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이 같습니다. 65세 이상. 그런데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참전 명예수당이 보훈 명예수당보다도 더 많이 지급되는 곳이 있다는 거, 이 내용을 알고 그런 지자체도 있구나 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보도자료에서 나온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드렸던 대로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참전 수당을 상향, 평준화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고 각각 지자체에다가 권고사항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1단계에서는,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내용을 넣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2024년 적용될 내용인데, 우선적으로 기초단체가 지급액을 인상을 하고, 2단계 2025년도에는 광역단체가 추가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기초단체 하위 80% 평균 지급액 8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2024년 말까지 8만원 이상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할 것을 권고한다. 그런데 또 조건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기초단체가 8만원보다도 적게 지급하고 있더라도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전국 평균 18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이 내용은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 제가 이 지자체별로 참전 명예수당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자, 10월 1일 현재 나와 있는 따끈따끈한 자료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게 첫 번째 서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참전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에 사는 모든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참전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을 지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각 구별로 따로 또 지급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를 보시게 되면 서울특별시 10만원 더하기 강남구에서 이 8만원을 지급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강남구에 사시는 참전 유공자분은 18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부에서 요구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18만원 적용됩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거는 이번 이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 강동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는 서울특별시에서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강동구에서
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동구는 지자체입니다. 이럴 경우에 강동구에다가 3만 원을 더 지급을 해줘라. 이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 권고사항이 그렇게 해서 최소한 18만 원을 맞추는데 그 18만 원을 맞추는 거는 2025년 얘기고 지금 당장 2024년 기준은 이 금액을 합해서 8만 원으로 맞추라는 내용입니다. 최소한 지자체에서 이 8만 원은 맞춰라. 자, 그러면 이 강북구를 보십시오. 강북구가 문제입니다. 강북구가 왜 문제인가 하면 강북구는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주는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얼마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강북구는 2024년도에 8만 원을 더해서 주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강북구 지자체에서 2024년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참전 유공자분들이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실 건데 그분들에게 매월 8만 원씩을 더 지급을 한다? 그러면 또 엄청난 돈이 또 추가로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국가보훈부에서 강북구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지금 권고사항을 내린 거고 또 2024년부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매월 발표를 한답니다. 강북구는 얼마를 줬다. 또 강동구는 얼마를 줬다.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어떤 구가 잘하고 어떤 지자체가 못하는지 그런 식으로 또 실적 발표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강서구도 10만 원에 5만 원, 관악구도 10만 원에 5만 원, 다 지금 지자체에서는 5만 원입니다. 그럼 이런 지자체들은 최소한 내년에 3만 원씩은 더 주어야만 합니다.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참전수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지자체를 기본 8만 원으로 맞추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노원구 같은 경우 또 보십시오. 노원구는 노원구 자체에서 참전수당을 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10만 원 밖에 안 주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노원구에 사는 모든 참전 유공자분들, 그러니까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8만 원은 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도봉구 5만 원. 그러면 도봉구는 3만 원을 더 줘라.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지금 이 보이는 곳에 있는 곳만 해도 4곳이나 되는데 총 5곳이네요.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이런 곳은 내년에 최소한 8만 원을 더 주어라. 지금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보도 자료를 살펴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기초단체 하위 80% 평균 지급액 8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2024년 말까지 8만 원 이상으로 참전 수당을 인상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지자체가 되었든 간에 광역단체 말고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 최소한 8만 원은 보장을 하게끔 해주라.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만 이제 조건이 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만 기초단체가 8만 원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더라도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전국 평균 18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이게 1단계입니다. 2024년에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자, 여기에 분명 다시 나와 있죠. 다만이라고 했습니다.
전국 평균 18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가 잠시 후에 다른 지역도 더 확인을 시켜드리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합해서 8만 원입니다. 강동구는 15만 원이고 그러면 여기는 요 지자체 5만 원이기 때문에 3만 원을 더 줘라. 강북구는 8만 원을 더 줘라. 이런 내용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게 권고사항으로 내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이와 맞춰서 그 최소한 지자체에서 8만 원을 더 추가로 이제 예산안을 짜려 그러면 아마 머리에 지진 나고 난리 날 것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얼마나 많은 세수가 부족하고 각 지자체도 얼마나 많은 돈이 부족한지 그러는 와중에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보훈부가 책임을 져야 할 참전 유공자들에게 각 지자체로 이 모든 책임을 지금 떠넘기고 있는데 과연 지자체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일지 그거는 또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많거나 돈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국가보훈부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 또 수긍을 하고 추가로 얼마씩을 더 배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전혀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뭐 만 원을 올려서 단계해서 매년 만 원씩 올려간다. 그런 것도 힘들 상황에 한꺼번에 갑자기 8만 원을 추가로 올려라? 은평구도 지금 전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종로구도 주고 있지 않고 중구도 주고 있지 않고 이런 경우에 과연 그게 지자체 마음대로 쉽게 되겠냐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 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부산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10만 원을 또 지급을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각 구별로 따졌을 때 첫 번째인 강서구 여기 제가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10만 원, 강서구에서 8만 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보훈부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에 딱 맞습니다. 합해서 강서구에서 하시는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참전수당으로 18만 원을 더 받기 때문에 그런데 금정구는 금정구에서 주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에서 하시는 분은 부산에서 주는 10만 원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왜 누구는 18만 원을 받고 또 금정구에서 하시는 10만 원밖에 못 받냐? 그래서 국가보훈부에서 다들 이걸 평준화를 좀 시키자. 그 첫 번째 단계로 지자체에서 최소 8만 원은 줘라.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정구는 없죠? 그래서 금정구는 당연히 내년에 형편이 맞으면 8만 원을 최소한 줘야 되는 거고 남구에서는 지금 참전수당으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는 여기에 5만 원을 더 줘야 되는 것입니다. 동구, 동래구 전혀 안 주고 있죠? 이런 구에서는 최소 8만 원씩을 더 줘라. 그렇게 해서 1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산은 보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안 주고 있는 구들이 정말 많네요. 사하구도 전혀 안 주고 서구도 안 주고 수영구도 안 주고 영도구도 안 주고 중구도 안 주고 자 그런데 기장군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지자체에서 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지급하는 10만 원과 기장군에서 지급하는 20만 원 해서 기장군에 살고 계시는 참전 유공자인 분들은 30만 원의 참전 수당을 별도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에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이 42만 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42만 원에
기장군에서 살고 계시는 분은 또 30만 원이 더 추가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72만 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하나입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경도장애나 중등도장애, 고도장애 아니면 7급, 6급, 5급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각각 이런 지자체별로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보훈수당, 보훈명예수당. 이 참전수당도 어떤 지역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주고 어떤 곳은 또 참전수당이라 그러지만 대부분 다 지자체도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참전명예수당이라고 바꾸고 유공자에게는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서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이 수당들은 똑같은 금액이 돼야만 될 것 같은데 왜 보훈명예수당보다도 참전명예수당이 더 크느냐? 이거는 참 아리송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대구를 보겠습니다. 대구는 보니까 내년에 난리가 나겠네요. 여기 보십시오. 대구광역시에서 참전수당으로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 단체별로 지급을 하는 곳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군위군만 1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전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서구, 영원, 중구, 영원, 동구, 영원, 남구, 북구, 서구, 수정구, 달성군까지 대구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군위군 한 곳만 빼고 참전명예수당, 그러니까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국가보훈부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되면 물론 권고사항이고 강제성은 없다고 그러지만 최소한 이 대구에 있는 모든 지역은 보훈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게 되면 자그마치 8만 원씩을 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최소한 8만 원. 8만 원 이상이라고 보도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8만 원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예산 짜기가 1인당 만원 짜기도 정말 힘들 텐데 1인당 8만 원씩을 과연 예산안을 편성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참 걱정이 됩니다. 자, 인천을 보겠습니다. 인천은 광역시 전체에서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각 군이나 구별로 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계양구 같은 경우는 광역시 10만 원, 계양구 10만 원 해서 20만 원을 참전 수당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겠네요. 그리고 미추홀구는 합해서 18만 원, 그러니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남동구는 5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말대로 된다 그러면 3만 원을 더 지급해야 되고 동구는 2만 원, 부평구는 3만 원을 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구는 이미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권고사항에서 제외가 되고 그리고 강화군도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군에서 또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내용에서 또 제외되는 것이고 자, 다음은 광주입니다. 광주도 난리가 나겠네요. 광주광역시에서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는 지급을 해주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산구, 영원,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단 한 푼도 따로 참전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광주 전체 광역시 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광역시에서 주는 13만 원만 받고 지자체에서 주는 돈은 없다는 내용인데 이런 분들에게 국가보훈부에서 최소한 8만 원은 더 주어라 이런 내용이라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좋겠죠. 최소한 18만 원은 보장이 되니까. 아니면
지자체별로 최소한 8만 원은 보장을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생각같이 과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또 내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권고한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이 지자체 참전 명예수당 지급하는 이 도표를 보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내용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대전 같은 경우는 광역시 10만 원에 각 자치구별로 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전 광역시는 지자체별로 각 3만 원씩만 더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되면 지자체 8만 원, 광역시 10만 원 해서 18만 원에 적용되겠군요. 자, 여기 울산을 보게 되면 울산은 광역시에서 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는 돈을 주고 있는 게 없습니다. 보이시죠? 남구 20만 원만 주고 있습니다.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그리고 지자체별로 주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대로라면 과연 남구에 계시는 분이 내년에 추가로 그 8만 원을 더해서 28만 원을 받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내용을 하나를 더 짚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울산은 울산광역시에서 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인 남구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동구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보훈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자체도 다른 지역과 같이 최소 8만 원을 줘라 하는 내용에 이 울산은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다시 또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다만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래 1단계에서는 2024년 말까지 8만 원 이상으로 참전 수당을 인상할 것을 권고한다 했고 다만 기초단체가 8만 원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더라도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평균 18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평균이 만약에 18만 원보다도 적을 경우에는 우선 1단계로 지자체에서 최소한 8만 원을 줘라. 그런데 광역단체에서 주는 돈과 합해서 만약에 18만 원이 넘어가면 지자체에서 안 줘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자체에서 추가로 8만 원을 맞춰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내용대로라면. 자, 그래서 다시 이 울산을 보시게 되면 울산은 광역시에서 우선 20만 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에서 요구한 평균 18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는 따로 8만 원씩을 줄 의무가 없다는 거죠.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예를 들어 이제 각 지자체별로 뭐 추가로 또 얼마씩을 더 예산을 책정을 해서 주면 좋은 거지만 지금 당장 1단계와 2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1단계에서는 우선 제외되어 있습니다. 울산은 잘하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만 1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에도 못 미치고 또 세종시에서 주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또 뭐 8만 원이 더 적용될지는 계산대로라면 8만 원을 더 주든지 아니면 여기에 추가로 3만 원을 더해서 18만 원을 맞춰줘라.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는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는 각 지자체별로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문제는 경기도에서 주는 수당이 적기 때문에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마 2단계 2025년도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먼저 이 고양시에서는 지금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 만 원만 더 추가로 인상을 한다 그러면 이번 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지자체에서 8만 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천시는 제외가 되는데 고양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2단계에서는 지자체 8만 원과 이 광역시에서 주는 돈 합해서 평균 18만 원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1년에 4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40만 원이면 한 달로 치면 약 3만 3천 원인데 2025년도에 국가보훈부에서 지금 내려보낸 그 가이드라인을 맞추려고 그러면 최소한 고양시에서 만 원을 더해서 8만 원을 맞췄을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최소한 10만 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만 원을 맞춰야 되는데 10만 원을 경기도에서 맞추게 되면 자그마치 6만 7천 원씩을 더 인상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에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에게 국가보훈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경기도는 어마어마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과연 이게 적용될지는 정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왜? 기존의 다른 광역시 같이 돈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주고 있었으면 이번 이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덜 부담이 됐을 건데 보니까 너무나 적죠. 그리고 국가보훈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또 크고 이렇게 했었을 때 고양시를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포시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김포시는 지금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고 있는 3만 3천 원을 합하게 되면 18만 3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김포시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경기도에서 따로 추가로 인상을 안 해도 되지만 모든 지자체가 이 김포시나 구리시 같이 참전수당을 많이 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이 고양시, 지금 여기는 부족하죠. 과천시도 부족하죠. 자, 이렇게 내려가서 봤더니만 수원시, 성남시, 부천, 동두천 다 이렇게 지금 각각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최소한 8만 원을 더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경기도에서 똑같은 참전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어떤 시는 3만 원만 주고 어떤 시는 5만 원만 주고 또 어떤 시는 10만 원만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 참전 유공자에게 균일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광역단체는. 그래서 아마 경기도 이 관계자는 내년에 조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도 또 한 번 넘어가고 그 다음 경기도네요. 여기도 안성시는 22만 원 주니까 이런 데는 상관없지만 나머지 10만 원씩 주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다 제외가 되겠습니다. 왜?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6만 원을 주고 있고 강릉시에서 15만 원. 그래서 강릉시에 사시는 분은 21만 원의 참전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권고사항에서 제외되겠군요. 계산을 해보니까 동해시에 사시는 분은 26만 원을 받고 삼척시에 사시는 분도 26만 원,
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철원군에 사시는 분은 36만 원을 받고, 그러면 국가보훈부에서 요구하는 그 가이드라인 18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아마 다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화천군은 4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36만 원. 자, 다음은 충청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 전체에서 6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제천시에서 13만 원 해서 19만 원. 그러면 평균 18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이 적용 대상에서 또 제외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는 돈만 해도 제천시 13만 원, 청주 13만 원, 충주 13만 원, 괴산군 20만 원, 단양군 16만 원. 이런 식으로 진천군까지 해서 지자체에서 20만 원, 도에서 6만 원. 그래서 26만 원을 추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지금 세수가 엄청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참전 수당으로 많이 지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분부터 시작해서 시장님들 또한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충청남도는 도에서는 비록 3만 원을 지급을 하지만 각각 시에서 30만 원, 20만 원, 40만 원, 25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서 서산시에 사시는 분은 43만 원을 받고 공주시에 사시는 분은 33만 원, 논산 23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이번 이 내용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나와 있는 금액보다도 나이에 따라서 또 조금씩 차이가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85세 이상인 경우에 최고 금액을 드리고 어떤 지역은 또 80세 이상일 경우에 그 최고 금액을 드리고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 금액을 본인, 그러니까 월남 참전 유공자분께서 왜 나는 이렇게 다 받고 있지 않다 하는 내용은 또 각 지자체별로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도 참고를 하십시오. 자, 충남 조금 전과 똑같이 받고 전라북도는 도에서 2만 원을 주고 각각 시에서 8만 원, 9만 원, 6만 원, 9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전북이 1단계에서는 아마 또 통과가 될 것 같네요. 왜? 지자체에서 8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8만 원 이상 주는데 6만 원 주는 데는 추가로 예를 들어 2만 원을 더 주면 되지만 이제 문제는 25년도에 이 전라북도에서도 지자체에서 주는 것과 합해서 18만 원 평균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2025년도에는 도 전체에 살고 계시는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최소한 10만 원으로 인상을 해줘야지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과연 지금 2만 원 주고 있는 거를 8만 원을 더한 10만 원을 줄지 걱정이 됩니다. 무슨 예산이 있어서 그 많은 금액을 다 맞춰줘야 될지. 물론 권고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은 또 전라남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3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남도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광양시는 15만원, 나주 10만원, 목포 10만원, 순천 10만원, 여수시 15만원, 강진군 7만원, 고흥군 10만원 다 이렇게 대부분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 강진군 7만원을 빼고 다 8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전라남도와 이 지자체는 이 첫 번째 단계인 최소 8만원 이상을 지급해 주라는 그 내용에 다 적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라북도와 같이 2025년도에는 또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이런 광역자치단체에서 또 금액을 올려서 평균 18만 원을 맞춰야 되는데 과연 이 전라남도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안을 또 확정을 해서 그 금액을 맞출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왜? 금액이 너무 많이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경상북도 넘어왔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에서 이렇게 10만 원을 기본을 주고 있으면 지자체에서 10만 원, 10만 원, 15만 원, 15만 원. 여기 경상북도는 정말 잘하고 있는 지역이네요. 경상북도 다 1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단계인 8만 원 이상을 다 넘었죠. 그리고 2025년도에 적용될 2단계에서도 또 통과가 되는 곳입니다. 경상북도 지역은. 왜? 최소한 평균 18만 원은 맞추자 하는 게 지금 국가보훈부 방침인데 광역시도 10만 원, 지자체도 10만 원 아니면 15만 원 이렇게 해서 평균 18만 원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북도에 사시는 분들은 다 평균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체가 다 그러네요. 경상북도. 야, 그런데 경상남도는 더 환상적입니다. 도에서 12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각각 지자체별로 15만 원, 10만 원, 13만 원, 12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1단계, 2단계 전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경상남도 도지사분과 각각 지자체에 있는 시장님들은 군수님들 우와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정말 잘합니다.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복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제주도는 22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에서 22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만 80세 이상이 22만 원이고 65세부터 79세 이하까지는 월 12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에서 12만 원 그리고 각도 지자체에서 얼마 더해서 최소한 18만 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금액이 80세 이상은 22만 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 80세 이하일 경우에는 또 여기서 추가로 얼마를 더 주든지 여튼 복잡합니다. 이건 뭐 계속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못 해드리겠고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된 거는 이 도 자체에서 해결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치단체별 참전 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제가 보면서 또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에서 보도 자료로 나온 이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 참전수당은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고엽제 후유 의증이나 7급, 6급, 5급 등급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이 상향 평준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단계와 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평균 18만 원이라는 거. 그리고 2단계 2025년 말까지는 광역단체, 기초단체 합계가 18만 원 이상이 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드렸죠. 1단계에서는 지자체에서 8만 원 이상, 2단계에서는 지자체와 광역단체 합해서 18만 원 이상. 그렇게 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들을 다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이제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가 되는 그 기초단체가 지금 총 몇 곳인가 하면 이 66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30%에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이 8만 원이 안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6곳에다가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계획인데 이 66곳은 기초단체 지급액이 8만 원 미만이면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지급액이 18만 원 미만인 곳.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 계속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이 18만 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보도 자료에 보시게 되면 이 국가보훈부에서 뭘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 국가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 지자체별 이행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얼만큼 주고 어떤 지역에서 얼만큼 못하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통계를 내가지고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를 갖다가 챙피를 주겠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행 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전 수당이 지자체의 자치 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데서 평등을 또 따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수당을 물론 많이 주면야 좋죠. 좋은데 각 지자체별로 예산안이 확정돼 있고 사용처가 다 정해져 있는데 무조건 국가보훈부에서 이렇게 돈을 추가로 더 줘라 한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럴 정도 예산이 과연 지자체별로 있겠냐 이거죠. 물론 이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아마 참전 유공자분들은 최소 18만 원은 보장이 됩니다. 18만 원. 자, 이 18만 원에 대해서 자꾸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왜 이렇게 국가보훈부에서 자꾸 18만 원을 기준으로 잡는지 자꾸 이 내용들을 보다 보니 이상하게 물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2024년 참전 명예수당이 42만 원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2025년은 똑같이 3만 원씩 인상이 된다 그러면 4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6년은 48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7년은 51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평균 제가 매년 3만 원씩 인상을 하는 걸로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도중에 한번 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지만 평균적으로 3만 원씩 인상을 했을 때 2027년도에는 51만 원이 됩니다. 51만 원. 자, 그러면 지금 이 국가보훈부에서 자꾸 얘기하는 18만 원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69만 원이 됩니다. 69만 원. 자, 69만 원이 어떤 금액에 가까운가 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참전 명예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 그 금액의 근사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소 평균 18만 원을 맞춰가지고 다 합해서 70만 원으로 맞춰줄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꾸 이런 내용을 제가 영상을 만들고 또 자꾸 이 내용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왜 이 18만 원을 꼭 맞추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이 내용을 계산을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이 70만 원
그러니까 69만 원에서 뭐 이게 조금 1만 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만 원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해서 70만 원에 근접하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내용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생각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리고 이제 이 참전 유공자와 관련돼서 이 썸네일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부와 참전 유공자가 있고 이 결혼하고 이 다 부부로 있는 사람들이 17개가 있는데 이 17개는 광역자치단체가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226개라고 하는 거는 전체 지자체 총 숫자입니다. 226개. 자, 물론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험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단계와 2단계가 모두 다 적용돼서 평균 18만 원의 평준화를 이루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거나 뭐 해외에서도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 참전 명예수당만 적용되는 거고 이 지자체에서 주는 참전 명예수당은 해당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어떤 지역에 살던 간에 평균 18만 원은 보장을 하자 하는 이 국가보험부 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조금 더 많이 주는 데는 또 많이 주지만 최소한 18만 원은 확정하자. 이런 뜻으로 지금 이 각각 지자체의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 보험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험부를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남자분들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전 유공자를 본인들의 배우자, 마누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생활비와 용돈을 본인이 다 책임을 져서 줘야 되는데 보험부에서 배우자의 생활비나 용돈을 책임을 지지 않고 각각 아들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또 그 책임을 떠넘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와 같이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17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각각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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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월남 참전자 분들이거나 6.25 참전하셨던 분들 모두 다 자녀분들이 뭐 5도 있고 8도 있고 뭐 10 이상인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녀분들한테 대놓고 배우자 생활비를 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전 명예수당을 갖다가 생활비라고 예상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배우자 생활비를 자녀분들한테 대한민국에 17개나 되는 광역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한지 이제는 그 자녀분들이 또 낳은 손자, 손녀들에게 지자체, 이 지자체를 손자, 손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손자, 손녀들한테까지 손을 벌려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배우자 생활비를 손자, 손녀들 보고도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본인이 지금 남자분이라 그러면 본인이 국가보험부라고 생각을 하고 참전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배우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원래 참전 명예수당을
누가 줘야 되는 것입니까? 국가보훈부에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국가보훈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모든 생활비를 자녀들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손자, 손녀들에게 너희 할머니 생활비 책임져라. 최소한 월 18만 원은 용돈으로 드려라.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국가보훈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42만 원을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최소 8만 원, 광역단체에서는 합해서 18만 원.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 보고 8만 원 내고 그 다음 아들이나 딸들에게는 10만 원 해서 18만 원을 용돈으로 너희 할머니 용돈으로 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식들이라고 똑같이 다 용돈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다 모두 다 똑같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식은 잘 살고 어떤 자식은 못 살고 어떤 자식은 힘들어가지고 되려 부모가 또 도와주는 자식도 있고 각각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지자체 17개의 광역단체도 똑같습니다. 어떤 광역단체는 재정이 풍족해서 여유가 있는 광역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광역단체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해 한 해 계속 마이너스로 또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지자체 똑같습니다. 손자들 손녀들도 어떤 손자 손녀들은 다 커서 지금 직장을 다닌다든지 해서 또 여유가 있어서 할머니 용돈을 줄 수 있는 상황도 되지만 어떤 손자들은 이제 막 태어난 손자들도 있고 이제 막 유치원 다니는 손녀들도 있을 건데 그런 애들 보고 용돈을 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자체 상황이 그렇게 생각같이 쉽지를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지자체들도 많고 광역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무조건 2024년도에는 8만 원 이상을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도와줘라. 그리고 자식들은 거기에 10만 원을 더해서 18만 원을 평균을 맞춰라.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보도 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다. 2023년 9월 18일 금년 국세 수입은 예산 대비 59조 원 예상. 마이너스라는 소리입니다. 마이너스. 전체적인 정부에서 지금 벌써 59조 원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각각 또 지자체별로도 엄청난 금액을 지금 세수 부족으로 삼고 있는데 국가보훈부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번 이 영상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면서 하는가 하면 물론 국가보훈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참전수당을 다 인상해주고 그러면 당연히 좋죠. 참전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42만 원 더하기 최소 18만 원 더하게 되면 당연히 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매월 2024년도에는 매월 이렇게 합하게 되면 60만 원이 됩니다. 2024년도에는. 그리고 2025년도에는 또 더 올라가고 해년마다 국가보훈부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죠. 좋은데 주는 입장에서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그럴 여유가 있느냐?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최신 통계입니다. 이렇게 각각 지자체별로 지금 많은
세금이 안 거치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과연 지자체에서 얼마만큼의 인상을 해서 또 줄지, 또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곳은 적게 주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알고 계시라는 입장에서 이번 영상은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왜 보훈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지자체로 떠넘길까 하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